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왜 한국 생활을 버리고 다낭에서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옛날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친구들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누구는 뭐 했다더라, 누구는 몇 등 했다더라. 그게 어렸을 때부터 비교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저는 공부를 별로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공고를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눈치 보이니까. 그때 교회에서는 전부 다 인문계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를 가면은 특이한 사람이 되는 거야. 또 그러긴 또 싫거든요. 성도들 많은 큰 교회 다녔는데, 큰 교회 다니면은 군대 간 형님들 많이 보잖아요. 좀 크면은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군대에 대한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거죠. 공고는 가기 싫고 인문계 가서 공부는 하기 싫고, 그래서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사실은 군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군대 고등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엄청 말렸어요. 울면서 뜯어 말렸어. 근데 제가 고집이 세서 결국에는 최종 합격을 했죠. 그런데 웃긴 거는 2년 뒤에 제 친동생을 또 그 학교로 보내려 하더라고. 집에서 그 학교에 보내면은 걱정이 없어요. 기숙사 생활에 용돈도 줘, 졸업하면은 휴직 걱정 안 해도 돼. 제 동생은 결국에는 불합격했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97년 2월에 대한민국 공군에 들어갔습니다. 특기는 통신전자였고, 공군에 가서도 또 남이 대학 가니까 대학을 갔고, 남이 결혼하니까 또 결혼하고, 또 남들이 애를 놓으니까 애를 놓고, 그래서 03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06년에 결혼식을 했죠. 그래서 애를 둘이를 놓고 가정생활도 눈치 보고 살았어요. 장모님 모시고 10년 살고, 장모님하고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장모님하고 잘 지내기 어렵더라고요. 장모님 때문이었는지 어떤 문제였는지, 뭐 복합적인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던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이혼의 빌미를 제공해줘요. 근데 저는 바보같이 이혼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애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저보고 집을 나가라더라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당하지만 이혼하기 싫었던 이유는 애들하고 헤어지기 싫었던 게 첫 번째고, 또 눈치 보이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야. 이혼을 못 하겠더라고. 당당하게 이혼을 못 하겠어요.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이 완강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제가 원했던 이혼이 아니라 갖고 한 1년 반은 진짜 인생에 좀 힘든 시기였어요. 매일 술 먹고 매일 질질 짜고 그랬다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잊혀지더라고. 그래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제가 월급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갑니다. 가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자유스럽고, 이런 거를 처음에는 가다가 되게 좋다가, 이것도 이제 자주 가니까는 돌아올 때가 싫은 거예요. 직장 생활이 또 싫은 거예요. 직장 생활이 이혼 전 후가 달라요. 이혼 전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진급도 빨리 하고 남들보다 더 잘해서 성과금도 좀 더 받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혼을 겪고 나서는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지? 열심히 해서 남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제가 일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을 대신 해주고, 선배들이 위해서 제 일의 성과를 가지고 정치도 하고 아부도 하고,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갔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제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해요. 애들 못 배운다고. 그러면 제 위치가 그걸 종합을 해서 보고를 하고 아부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잘 했는데, 나이 어린 고계급자가 나이 많은 저계급자를 하대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지휘관이라도 이제 자기의 성과를 위해서 엄청 시켜요. 원래 다 임무가 있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지휘관 본인이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시키는 거예요. 아니, 종합상사예요, 종합상사. 뭐 안 하는 게 없어.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걸 해야 인정받으니까, 진급하니까, 평정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이게 군대 문화니까 참고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군대는 이제 특성상 송별 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배가 타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식을 했는데, 또 우연찮게 이제 예비역들이 참가를 한대요. 참가하면 뭐 어때? 근데 송별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는 못 볼 분위기고 좀 아쉽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예비역 모인 4명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송별사 하는 와중에 듣지도 않고 자기들 직장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고민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싫었어요. 왜냐면은 그 선배들이 저랑 같이 일할 때만 해도 자기는 퇴직하면 일 안 하고 평생 여행만 다닐 거다, 그런 꿈만 꾸고 살다가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보니까 제가 겁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저희 친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친할머니도 교인이셔갖고 술 담배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교인이셔갖고 술 담배 안 해요. 근데 암 걸리셨어.
폐암까지 걸리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가난해갖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노가다 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노가다 한참 하실 때는 돈을 좀 벌었는데 이제 몸이 힘드니까 이제 슈퍼마켓을 했는데 슈퍼마켓을 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대형마트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 뒤로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인생을 보고 있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고생만 하다가 즐기지도 못하고 암 걸려버리셨어. 이런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결정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3, 40년밖에 못 살겠구나. 남은 인생 3, 40년 동안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막상 실천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놔야 돼요. 친구, 직장, 가족, 뭐 등등등 모든 자기 패턴에 모든 생활을 탁 놔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아닌가 싶어서 두렵기도 하고 이게 맞나? 아닌가? 제2의 인생을 다낭에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한국의 모든 거를 내려놓을 수 있게 결정적으로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제가 마지막 고민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베트남에 가서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니까 그 친구가 한국 와서 자기 집 와서 살으래. 진짜냐고. 진짜래. 그거 믿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낭에 지인 1도 없고 뭐 유튜버도 없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먼저 자리 잡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외국 가면은 한국 사람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 조심해라.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캠프를 다낭 외국어 대학교로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남한테 부탁하기 싫은 거예요. 남한테 부탁해서 괜히 또 잘못 엮일까봐 무서워서 힘들어도 제 스스로 모든 걸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처음에는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베트남어만. 왜냐면 집 밖에 나가기 무서웠거든요. 밥 먹으러만 나가요. 어디 못 돌아다녀요.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베트남어가 이제 조금 되니까 이제 슬슬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일에서 사업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분수에 안 맞게 사업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망했고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유튜브를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튜브를 안 했죠. 그래도 코로나 2년 동안 어떻게 잘 버텼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 한 70, 80% 돌아온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듭니다. 제가 다낭에서 3년 2개월 정도 살았는데 느끼는 점은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나와서 사니까는 남 눈치 안 보게 되고 비교 안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직장도 안 다니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위로명도 별로 안 땡겨요. 그리고 다낭은 좋은 게 돈이 있으면은 돈이 있는 만큼 쓸 수 있고 돈이 없으면은 돈을 또 안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제가 다낭에 온 거는 자유를 얻으려고 왔거든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제가 돌이켜보면은 2019년부터 좀 바쁘게 살았어요. 공부한다, 사업한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요즘에는 너무 행복해요. 뭐 결혼해서 그런 건 아니고 불안했던 게 갈수록 없어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사업은 왜냐면은 불안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연금 받아서 살면 되잖아. 연금이 안 많습니다. 빚이 많아서 많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요즘에는 좀 안정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지만 1일 1영상 하고 있지만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대하는 거와 지금의 제가 유튜브를 대하는 건 다릅니다. 지금은 직업이라 생각하고 하루에 한 개는 무조건 만든다. 뭐 수익은 지금은 많지 않지만 적당한 노동, 적당한 자유, 이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지금은 제가 다낭 외대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이라 갖고 학교를 안 가요. 시험 마치면 돼요.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이 한 2달 할 거고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생각은 가기 싫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제 자유의 일부분을 떼내줘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뭘 할 것인가, 다낭여대 베트남어과 졸업장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과 아니야 6개월만 더 참고 해봐, 이런 생각이 지금 엄청 갈등 중이에요. 이런 갈등하는 이유는 제 자유를 뺏기기 싫었어요.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또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댓글이 100개가 되면은 다음에는 다낭 생활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